제2장 해양 레저 산업과 취미 산업 1. 해양 레저 산업의 개발 1. 레저 산업에는 낚시와 사냥이 적격. 장래에는 레저 산업이 발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느냐? 나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냥, 하나는 승마, 그리고 낚시입니다. 사냥이나 승마를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승마는 특정 계약층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또 사냥도 40세 전후에는 할 수 있지 50세만 넘어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특정 계층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는 소년시대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낚시 사업은 세계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취미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카지노와 체육, 헌팅, 피싱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취미 산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막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한 것은 다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낚시질을 해도 고기 잡아 팔아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입니다.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취미입니다. 취미로 하기 때문에 잡아서 작은 고기는 놔주고 큰 것들은 먹는 것입니다. 먹더라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미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돈을 80% 이상 댈 테니 빨리 사슴농장을 확장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국가의 수입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인들의 병 치료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저 산업을 중심 삼은 사냥과 낚시밖에 없습니다. 사냥하는 사람들은 전부 배포가 두둑한 사람들입니다. 여자같이 생긴 남자들은 못합니다. 대체로 싸움깨나 하는 장군들입니다. 그러니 활동 반경이 크고 돈을 벌어도 왕창 벌고 써도 왕창 쓰는 것입니다. 낚시는 여름에 주로 하는 것인데 겨울에는 막힙니다. 이것을 사시사철 어떻게 윤활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디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체크하려고 합니다. 낚시는 여름에 하는 거고 헌팅은 겨울에 하는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이기 때문에 옷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사업을 확대하는 기간을 넓게 잡기 위해서 취미산업인 낚시질과 헌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팅은 추울 때 하는 것이고 낚시는 더울 때 하는 것이니까 취미의 발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추나추동 재미로 언제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은 1년 동안 가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와 사냥은 취미입니다. 고위층 잘 사는 사람들의 취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산업을 해야 합니다. 관광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리드할 것입니다. 취미 가운데는 사냥이 있고 낚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험하는 것, 비행기 타는 것, 자동차 경기라든가 하이스피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입니다. 남미를 중심 삼고 에어쇼를 한다면 수천 비행기가 안 부딪히는 그런 쇼를 한다면 전 세계가 남미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1만 미터에서 높은 데서부터 지상까지 몇 초 동안에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상 10m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자동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별천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낚시가 처음이라서 모르지만 이거 한 번, 두 번 계속하게 되면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냥도 처음에는 조그만 새를 잡다가 그게 재미있으면 조금 더 큰 것을 잡고
또 더 큰 것을 잡고 하다가 엽총을 사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을 사고 하는 것입니다. 한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높여가게 됩니다. 인간 생활에 다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대사들이 한 해에 몇 번씩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대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강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낚시하고 사냥하면서 잔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와 있는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과 클럽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타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사냥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낚시는 연령을 초월합니다. 이건 무제한입니다. 배에 실어서 바다에 퍼뜨려 놓으면 조그마한 것 한 마리를 잡더라도 잡은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낚시 관광은 앞으로 무제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제일 적지가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 나라를 맡겨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세계 정상급들을 데리고 낚시하러 다니고 사냥 다니면서 술은 먹지 않지만 노래하고 춤추며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세계 취미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160국가에 배를 나눠줘 가지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도미니엄을 지어가지고 집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세계의 공원으로 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배가 있고 사냥터가 있고 그 다음엔 비행장이 있고 호텔이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취미산업을 해서 세계를 리드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 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형, 소형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지금 대형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이름난 휴양지는 다 가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골 마을까지 갈 수 있는 비행장을 닦아가지고 세계적인 관광기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소형 비행기를 세계화시키겠다 이겁니다. 160국가의 비행장을 만들려고 현재 비행기 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큰 비행기가 가는 곳은 전부 휴양지이기 때문에 다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만들고 헌팅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 사업으로 중류 이상의 사람을 엮어야 합니다. 관광을 다니는 사람은 중류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위한 헌팅 장소, 그 다음엔 낚시를 위한 양식 장소를 세계에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업입니다. 대서양까지 운하를 만들어서 휴양시설을 만들고 사냥터와 낚시터를 만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물과 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나라든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교육하겠다는 겁니다.